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고요. 매수가 64,000원이시라고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이제 실적 공개를 앞두고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 우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지금 우선주를 물어보셨지만 뭐 지금 우선주 따로 보통주 따로 이렇게 볼 건 아니고 뭐 어차피 보통주의 흐름을 우선주가 그냥 그대로 쫓아가는 어떤 때는 이제 비이상적으로 우선주가 세지는 경우의 종목도 있습니다만 뭐 삼성전자 우선주는 특별하게 혼자 돋보였던 때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의 꽤 큰 괴리를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 본주의 흐름대로 거의 엇비슷하게 움직이는 성향이라고 봅니다. 내일 아마 장전쯤에 그 예비치가 나올 거예요.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얼마 전부터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 뭐 계속 컨센서스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12조 받다가 10조 될까 이랬다가 지금은 9조대에서 후반이냐 초반이냐 이러고 있거든요. 아마 내일 나오는 게 아마 제 생각은 한 9조 5천억 정도 내외에서 아마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물론 3, 4개월 전에 추정했던 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걸 가지고 하락에 빌미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제도 비슷한 말씀 드렸었는데요. 전 더 이상 삼성전자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예. 음. 안 좋은 거 다 지금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된 거잖아요. 지금 3개월 만에 3조 사겠다고 하는 자사주 열심히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5조 원 그러니까 5만 원 밑으로 웬만해서는 잘 안 밀릴 것 같고요. 지금 뭐 삼성 쪽 알게 모르게 물론 뭐 파운드리 쪽을 TSMC에 많이 이제 시장 점유율을 뺏기고 있는 것도 맞지만 뭐 브로드컴이라든가 지금 엔비디아의 GPU만 기다리기가 어려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자체 칩 같은 거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파운드리 쪽을 삼성 쪽으로도 고려한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요. 네. 어쨌든 삼성에서 아직도 좀 통과를 못했습니다만 그 HBM3E 모델의 12단에 대한 통과만 뭐 곧 좀 된다고 하면 하이닉스 쪽 지금 하이닉스는 이번에 16단을 공개한다고 하니까 아직 기술 격차가 있어요. 최소한 네.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야 이게 어느덧 삼성전자가 도전자 입장이 됐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메인으로 많이 쓰고 있는 12단 정도만 콜테스트를 받아도 삼성전자 주가는 아마 제 생각에 저는 이번 장에서 오히려 6만 원 근처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 우선주도 그런 식이라고 하면 5만 원 정도 돌파 가능성은 높지 않느냐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목표가 6만 원, 삼성전자 오는 5만 원까지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문자로 들어와 있고요. 진양산업입니다. 매수가 1,500원이시라고 하는데 진양산업도 최근에 정치 테마주로 묶이면서 주가 등락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오늘은 또 주가가 밀리면서 9,1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중인데 기다려보면 어떻게 10,000원 매수가 회복 가능할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뭐 이거는 사실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특정 인물에 연계돼 가지고 그 양반이 조금 부각이 될 것 같으면 뭐 두 자릿수도 올라가지만 그렇죠. 얘기가 전혀 없거나 아니면 또 약간 뭐가 꼬투리 잡혀 갖고 순위에서 멀어지거나 이러면 또 금방 하락하는 그런 성격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본업이 무슨 회사이고 어떻게 돈을 벌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움직이는 회사니까요. 사실 안타깝죠. 그런 거에 엮여 가지고 움직인다는 게 회사 본업하고는 상관없이 움직이니까 뭐 실적이 아예 없는 회사는 아니라서 뭐 그렇게 비싸다 이런 회사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정치 인물주에 좀 연관이 돼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글쎄요. 뭐 지금 정치 일정의 어떤 상황만 감안해 보면 뭐 흔히 말하는 뭐 많은 이제 국민들께서 기대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지만 네. 조기 대선이 만약 된다고 하면 뭐 후보군들이 다들 와 그러는 분위기가 나올 테니까 한번 움직일 것 같고요. 음. 만약 이런 조기 대선의 움직임이 뭐 조금 늦어진다. 지금 다들 뭐 빠르면 막 3월 달 뭐 4월 달 이런 정도로 얘기하시는데 그 탄핵의 절차가 최대 6개월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다 하고 한다고 하면 7-8월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게 3-4월이냐 7-8월이냐 사실 어감이 좀 확 다르잖아요. 서너 달 기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늘어질수록 주가에는 부담이 될 거고요.
곧 한대 뭐 이렇게 만약 상황이 된다고 하면 어떤 그 탄핵의 그 헌재 쪽의 결론에 따라서는 어쨌든 뭐 가망군 중에 하나니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한 번쯤 열려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다만 정치 관련주에 대해서는 뭐 이게 이렇게 될 겁니다, 아닐 겁니다. 뭐 얘기들은 스토리를 소설처럼 써드릴 수는 있어도 생물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성향들이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차원에서 이걸 뭐 대중적으로 정치 테마주나 이런 것도 사실 방송에서는 거의 뭐 좀 금기시하거든요. 네.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될 거니까 이쪽 사람 거 꽉 잡고 계세요. 뭐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좀 아쉬운 상황인 걸 감안해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진양 산업까지 대응 전략 도와드리고 왔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SK 바이오팜이고요. 네. 매수가 12만 2천 원이시라고 하는데 SK 바이오팜 또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네. 어제보다 오늘 상승폭 더 키워가면서 네. 현재 11만 6천 원대에 움직이고 있는데 네. 이 상승세 어떻게 계속 이어갈 수 뭐 있을지 상승으로 오늘 뭐 네, 매우 어떻게 바라보세요? 매우 유쾌하네요. 간헐적으로 SK바이오팜 물어보시는 분 계셨는데 제가 그때마다 말씀을 드린 요지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뇌전증 관련된 치료제 가치만 어쨌든 학계나 증권업계에서는 10조를 얘기를 하니까 그거 외에 이제 사이드로 다른 것들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네. SK바이오팜이 제가 알기로는 SK그룹의 그 뭐 회장의 장녀인가요? 바이오 계열을 이제 챙긴다라고 합니다. 아직 젊은 나이겠지만 그룹의 미래 중에 하나로 바이오를 찍어가지고 챙기는 그 큰딸의 행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아버지도 이 그룹 챙기면서 위상이 어쨌든 경제계에서는 대단하지만 그 딸들 능력치도 좀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최근에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바이오팜의 미래는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이렇게 눌림목 한 3, 4일 있다 보면 또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10월 달 고점이 13만 원 뭐 넘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갖고 계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SK바이오팜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보고 왔는데요.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매수가 37,600원이시라고 합니다. 이수페타시스 최근에 또 유상증자 이슈도 있었잖아요. 네. 3구일째 시세 잘 나와주다가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거든요. 네. 현재 29,300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중인데 네. 주가 전망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뭐 원래는 이제 회사가 잘 가려고 그러다가 이제 회사에서 뭐 어쨌든 현재 경영진이 나름대로 이제 욕심을 좀 부렸다. 네. JEO를 인수하려는데 회사 돈은 모자라니까 주주님들 돈 주세요. 5,500억 정도 증자를 해야겠어요. 이렇게 주주님들이 유쾌하게 받아들이시지 않고 왜 니네가 돈 없는데 우리한테 돈 달라고 그러느냐 이제 이런 이제 짜증나심이 최근에 이제 주가로 반영됐던 거죠. 그래서 네. 한 4만 원 정도급 유지가 됐어야 되는 종목이 거의 반 가격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 이제 감독원이나 이런 데서 유상증자 신청과 관련된 그 신고서를 계속 반려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여론을 좀 챙기는 것도 같고요. 또 그렇게 좀 무리하게 큰 금액을 끌어다가 유상을 해가지고 또 코스닥에 있는 기업을 하나 인수한다 이러니까 그 솔직히 좀 남의 돈 갖다가 확 써가지고 뭐 비싼치 않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네. 좀 제동을 걸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오늘인가 회사에서 소액주주들 그 모임하고 네트워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좀 섣부르지만 유상증자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들이 며칠 전에는 나오고 있었는데 이게 웃긴 게 유상증자 신고서를 넣으면은 주가가 빠지고 감독원에서 반려를 하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바라는 건 뭐냐? 그냥 네 본업에 주력하고 유상증자 포기해 이런 거거든요. 그럼 주가는 금방 아마 사진 정도 가격까지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그 얘기가 오늘 그대로 진전이 된다고 하면 걱정 안 하셔도 아마 35,000원에서 37,000원 정도까지의 흐름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관점을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목표가 35,000원에서 37,000원 선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상담해 드렸는데요.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금양이고요. 네, 금양이요. 네, 21,850원에 10%요. 알겠습니다. 제가 김동엽 대표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더 자세하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어제 선생님, 어제 오늘 사셨나요? 죄송합니다만, 네. 이게 제 종목이 아니라, 네. 저희 언니가 사서 아니, 너무 불안해서. 아니 이게 너무 죄송하실 건 없는 게 뭐 누가 어떻게 갖고 계신지는 제가 특별히 알 바는 아니고 뭐 네, 언니분께서 하면 고생 크신 것 같아요. 사실 금양이라고 방금 불러주셔가지고 네, 저는 솔직히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좀 치우쳐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네, 금양은 사실 우리나라 지금 상장돼 있는 종목 중에 저는 가장 위험도가 높은 종목 한 5개 고르라면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만큼 위험한 종목이라. 이게 간헐적으로 뭐 바닥치고 올라갈 때도 잠깐은 있지만 결국 네, 몇 달이나 1년을 보더라도 계속 우하향하고 있잖아요. 네, 뭐 지금 회사에서 뭐 최근에 미국의 어떤 기업하고 뭐 몇백억짜리 이런 거 공급 계약을 했다든지 그런 게 가끔 나와도 결론적으로는 며칠 있다 보면 더 내려가고 이러고 있거든요. 네, 이 녀석이 저도 한때는 매우 좋아해서 한 3, 네, 4년 전쯤에는요. 네, 금양을 제가 굉장히 쌀 때부터 추천을 많이 했어요. 제가 네, 기억하기론 10,000원인가 20,000원일 때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네, 무려 20만 원 가까이 갔던 종목인데요. 네, 네, 그때 이후에 지금 사실 한 10분의 1 가격으로 부러졌잖아요. 사실 네, 가격이 아마 어느 정도신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높으신 가격 아니신가요, 혹시? 21,850원이라네요. 그거밖에 안 되세요? 네. 근데 언니분이 왜 고민을 하시나요, 근데? 이거 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좀 불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네. 아니 그 사진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거의 뭐 다르지 않은데 네네. 불안해하실 가격대는 절대 아닌 가격으로 사신 것 같은데 저는 조심스럽게 솔직히 앞에 일자 붙어서 사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시라면 아, 정말 다행인데요. 네네. 근데 불안하시다고 뭐 본인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정도면 네네. 솔직히 갖고 계실 이유가 없죠. 음, 지금 사진 가격하고 크게 멀지도 않고 거의 사진 가격 근처인데 내가 샀는데 불안함을 느끼고 보유를 해야 된다? 내 돈을 투여했는데 왜 불안한 주식을 왜 갖고 계세요? 말 그대로 본인 스스로가 답을 잘 알고 계신데 이건 네. 나중에 불안하지만 정리했는데 나중에 25,000원, 3만 원이 가도 아, 음, 불안했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그만이에요. 네. 저는 이 주식에 대해서는 솔직히 뭐 애착을 갖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네. 비싸게 사놓으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네네. 얘기를 너무 과격하게 안 해드리려고 하지만 네. 사실 기업의 예후라든가 돌아가는 판세가 너무 좀 예, 너무 좀 음, 보수적으로밖에 볼 수 없게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돌아가서 저는 음, 지금 가격대에서 그렇게 큰 부가 생길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뭐 제 예상이 틀려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네. 완만하게 더 지속적으로 조금 더 내려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빠른 결단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음, 안심하시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수없이 많으니까요. 그런 음. 쪽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얼마 정도에 팔라고 수익되면 팔라고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그냥 고민하실 거 없어요. 네. 그냥 현재가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현재가에 판매해라? 네, 팔아라?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전화 상담까지 해결해 드리고 왔는데요. 저희 그럼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상담은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대표님 에코프로고요. 네. 매수가 12만 원이시라고 합니다. 신저가 이후에 이제 10%대 반등 나와주면서 에코프로 어제 오늘 시세 뜨겁게 나와주다가 오늘은 주가 좀 밀리는 모습이거든요. 6만 3천 원대에서 횡보하는 모습인데 현재 매수가에서 절반 가까이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이신 것 같아요. 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뭐 사실 그 대응이라고 하면 워낙 낙폭이 컸던 종목이니까요. 재작년 여름 이후에 뭐 사실 이게 반토막도 아니고 사신 네. 가격에서 지금 반이 내려온 거고 사신 가격도 사실은 원래 고점에서는 뭐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됐다 이래서 샀는데 거기서 또 반이 내려왔으니까 심한 낙폭을 이제 겪었던 종목인 건 맞고요. 지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그 실기를 엄청나게 해버리신 경우들이 많아요. 2차 전지들은 재작년 7월 달에 뭐 엄청나게 이제 그 뭐 공매도를 이겨내면서 큰 시세를 내는 종목에 이제 대장주 역할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고무되셔가지고 2023년도 7, 8월쯤에 고점을 형성할 때 그 좀 무리스럽게 들어가신 분들이 지금 뭐 반에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여전히 좀 어렵게 인내를 하고 계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뭐 바로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바로 올라가고 또 원하시는 가격, 또 매수 가격 지금도 상당히 낮은 가격에 사신 건데도 저 가격 가기가 상당히 이제 버거운 상태죠. 근데 시세라는 게 되게 묘해요. 우리 시장이 지금 3, 4일 달리는 것도 거의 몇 사람 아마 예상을 못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시세가 나기 시작하면 또 무섭게 나기도 합니다. 이번에 전기차 캐즘 생각보다 좀 옅어지고 있어요. EV 같은 거 미국에서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주문 엄청나게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뭐 최근에 전기차 인도량이 줄었다고 테슬라가 얘기하는데 사실 몇 대 안 줄었습니다. 그게 줄었다고 얘기할 수준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테슬라는 어차피 궁극적인 목표가 자동차 파는 거 아니거든요. ESS라든가 로봇을 더 많이 팔 회사이기 때문에 인공위성 많이 쏘고 그런 회사로 바뀔 거라서 자동차가 뭐 작년도 아니면 전분기보다 조금 덜 팔렸다고 우울해하실 필요가 없는 게 테슬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뭐 제가 봐서는 뭐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아직까지 뭐 리튬 가격의 뭐 전반적인 회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크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앞으로 한 1, 2분기 정도는 더 적자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적자의 폭이 줄어드느냐의 여부만 좀 감시하시면 돼요. 줄어들면 제 생각엔 하반기 정도쯤 되면은 약간 BEP 정도 맞추는 정도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뭐 이런 지금 가격적인 하락도 사실 심했지만 기간적인 하락도 충분히 있었다고 좀 판단이 들어서 아까 2차 전지 맨 처음에 말씀드릴 때 배터리나 반도체 얘기 드렸듯이 1월 말 이후에 오히려 뭐 IRA 보조금이라든가 칩세에 대한 보조금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첨예하게 깎이거나 폐지되지 않으면 그걸 기화로 해갖고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도 또 매섭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종목은 지금 6만 원도 비싸다고 하면 비싼 주식이에요. 적자를 몇 천억씩 내는데 몇만 원 단위, 몇 조 단위가 왜 돼야 되느냐라고 반문하면 딱히 할 말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얼마 전에 12만 원, 15만 원, 20만 원은 뭔데라는 거죠. 그때는 또 그게 당위성이 있었으니까 형성됐던 가격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6만 원에서 아마 이번에 우리 시장이 정말 세계 1등 시장으로 25년도에 간다라는 전제를 깔고 보면 에코프로도 저는 10만 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긴 호흡이 필요하겠지만 올라갈 땐 또 매섭게 올라갈 수 있는 게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니까요. 네. 너무 지금 하락돼 있고 침체돼 있는 거에만 매몰돼 있지 말고 이제 좀 어깨 좀 피시고 야 이제 드디어 좀 기지개 좀 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워낙에 낙폭이 크게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주가 흐름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문자로 들어온 상담이고요. DNC 미디어입니다.
매수가 24,000원이시라고 하는데 DNC 미디어 4거래일 동안 빨간불 켜주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오늘 최고가 기준 24,400원 선까지 터치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네. 수익 실현은 언제쯤 해보면 좋을까요? 뭐 오늘 일봉만 보면 오늘 아까 아침에 했어야 되네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뭐 사실 아까 아침에 10% 찍고 나서 지금 마이너스니까 네, 지금 밀리고 사실 있더라고요. 10%라는 게 어렵다면 1년 동안도 못 가는 포인트예요. 근데 어떤 오. 주식은 이제 하루에도 뭐 반나절 만에도 10% 올라가지만 어떤 종목은 10% 올라가는 게 뭐 사실 1년은 좀 오버고 한두 달 걸려도 안 올라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를 그냥 단숨에 뽑아줬다가 내려왔는데 오늘 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 지수가요. 코스닥도 이제 700 넘고 코스피도 2,500 넘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의 이제 피로감이 나와요. 3, 4일 또 바짝 오르니까 엑시트를 하고 싶은 분들의 또 수량들이 좀 나온단 말이죠. 오늘 그래서 일부 섹터들 보면 순환을 하면서 바이오랑 조선이라든가 뭐 정치 테마들이 또 강세를 띠는 반면에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쪽에서 오늘 아침 고점 이후에 조금 윗꼬리 달고 빠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순환을 하면 지수가 자연스럽게 빠지지 않고 로테이션이 되는 거고 그게 약간 이제 어긋나 버리면 지수가 마찬가지로 윗꼬리를 달고 고점에서 밀리는 것처럼 보이는 시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거는 3, 4일 오른 거에 대한 주춤거림일 뿐이지 우리 시장이 이제 드디어 올해 갈 수 있는 목표치를 다 채웠어요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개념치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DNC 미디어는 원래 이제 웹툰이라든가 이런 거 갈 때 잘 가는 종목이거든요. 오늘 아마 10%좀 올랐다라는 건 개별 이슈 또는 그쪽 뭐 웹툰과 관련된 미디어 쪽에 어떤 호재성 이슈가 한꺼번에 좀 몰아치면서 강세를 띄었던 것 같은데 다만 오늘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면서 윗꼬리가 잘렸으니까 2만 한 2천 원 정도 내외에서 21선 지지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제 생각엔 일단 추세는 살았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렸어도 22,000원 지지만 된다고 하면 25,000원대까지 충분히 한 일주일 내에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DNC 미디어까지 상담 도와드리고 왔는데요. 다음 상담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한미 반도체고요. 52,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젠슨왕 연설 앞두고 어제 한미 반도체 7%대 강세 보여줬는데 아까 저희 방송 시작할 때 11시 반쯤에 또 연설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도 그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현재 102,900원 선에 움직이고 있는데 수익 네. 구간이세요. 언제쯤 수익을 실현해 보면 좋을까요? 얼마에 사셨다고요? 52,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52,000원이요? 네. 52,000원이면은 뭐 제 생각에는 솔직히 좀 정상적이지 않다. 그런가요? 네, 52,000원 사고 19만 원 될 때까지 안 팔았다가 지금 7만 원 깨졌다가 10만 원 됐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5만 2 솔직히 매수 단가를 보고 제가 놀랐는데 네.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죠. 4배나 올랐는데 뭐 했냐? 예. 오히려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고 실적이 없을 때 20만 원 가까이 올랐어요. 근데 제가 이 한미반도체 얘기 들을 때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드디어 실적이 생기면 이 주식 빠진다 이거. 예. 완전히 많이 빠졌잖아요. 19만 원대에서 7만 원 아래까지 빠졌었으니까 네. 많이 빠진 거죠. 일단 지금 오늘 뭐 좋은 기사 났었죠. 그 TC 본딩 관련해서 하이닉스 HBM 3 16단에도 한미반도체 TC 본딩을 쓴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어제 오늘 좋은 그림 나오는 건데 이게 약간 이제 오늘은 약간 세론이에요 보면은 예, 젠슨왕이 이제 얘기 시작하니까 젠슨왕이 얘기하는 거 들으려고도 기대값을 갖고 2, 3일 올랐을 테고 네. 오늘 막상 이제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더 짜릿하고 좋은 뉴스가 나올 게 뭐가 있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삼성에서 뭐 TC 본딩 거를 한미 걸 쓴다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더 좋은 재료가 지금 나올 게 없다고 보면 오늘이 세론일 가능성이 높죠. 단기적으로. 또 가격도 마디 가격 10만 원을 또 찍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5만 원대 사신 걸 19만 원에 못 파신
분이니까 10만 원에 제가 어우 2배인데 파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절대 안 팔죠. 예. 얘기 드리는 게 솔직히 무의미합니다. 제 생각에는 죽어도 안 팔 거거든요. 예. 다른 분들 참고하시라고 그냥 얘기 드리는 건데 제 생각에는 10만 원 정도권에서 일단은 한번 주춤될 것 같고요. 다만 상방은 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다음번 레벨은 12만 원 정도로 한번 갖고 가시든가 아니면 오늘 10만 원 넘었을 때 좋은 재료 충분히 반영됐어 이러고 한번 엑시트를 잠깐 하셨다가 9만 5천 원 밑에서 다시 잡으시던가 이렇게 해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미반도체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왔는데요. 다음 상담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SBB테크고요. 26,690원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새해 첫 거래일부터 로봇주들 정말 뜨겁게 올라와 줬는데 SBB테크도 시세 너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24,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중인데 이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질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SBB테크는 오늘 기사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인보우가 3년 동안 몇 배 올랐는지 아세요? 몇 배 올랐나요? 23배 올랐습니다. 네. 근데 실적이 있나요? 적자 기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근데 주가만 23배 올랐거든요. 삼성 브랜드를 붙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물론 미래에 한 5년, 10년 지나면 삼성의 웬만한 계열사들처럼 덩치가 커 있거나 실적이 나올지도 모를 일이지만 현재로 보면 상당히 지금 사실 엄청나게 놀라운 고평가를 시장에서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 기사 중에 레인보우를 예를 들어서 지금 날아가고 있는 뭐 로봇주라든가 양자주들 실적 없는데 주가만 많이 올랐어요. 이런 이제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SBB도 대표적으로 로봇 쪽에 이제 큰 비중을 원가로 차지하는 감속기 쪽에 액추레이터라고 하는 그 부분 쪽에 한 6, 7개 경쟁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매출이 제일 없는 회사예요. 6, 7개 얘가 있었는데 네. 매출이 18억인가 그 정도밖에 안 나올 음. 정도로 없습니다. 이 기업이. 근데 주가는 지금 며칠째 올라서 강하죠. SBB의 장점은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번에 복핏이라고 하는 삼성 웨어러블 로봇에 감속기 부분 하나 들어간다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웬만한 기술력 있는 회사들은 대기업들이 다 내 거 이러고서 지금 찜을 했는데 네. SBB테크는 제가 알기로는 임자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임자가 누구 만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그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기회 요인이죠. 이미 임자가 정해진 기업들은 그 임자가 되는 대기업들이 크게 키워주지 않으면 시장에서 사실 별 볼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LG전자가 2개쯤을 몇 년 전에 인수를 했는데 안 키워줘서 몇 년째 매출도 맨날 똑같고 적자고 뭐 실적도 없으니까 잘 안 올라가고 이랬는데 요새 조금 움직입니다만 요새 이제 키워준다 이런 의지들을 좀 내보이니까 관련해서 그런 인수돼 있는 로봇주들이 올라가는데 SBB는 제가 봐서는 어디론가 그 3년 전 재작년에도 뉴로메카랑 함께 SBB 어디로 인수될까 이런 얘기 있었는데 뉴로메카는 어쨌든 포스코가 지금 4% 지분을 갖고 갔는데 SBB는 지분이 없거든요. 아직 큰 데서 가져간 데가 그런 기대감이 조금 더 업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BB테크 앞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 흐름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상담해 드렸는데요.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40만 5천 원 15%예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수가 40만 5천 원에 비중 15%요. 네네. 네, 제가 김동엽 대표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더 자세하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은 40만 원대 사셔가지고 얼마에 파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었나요? 먼저 고점 넘어가지 않을까 해서 샀는데 네. 그게 빠지네요. 근데 이 종목 원래 관심 있으셨어요 옛날부터?
예, 그 전에 이거 인적 분할 하기 전에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때 수익 좀 봤다가 네. 요새 또 인적 분할 끝나고 상승하길래 네. 보고 있다가 이제 42만 원 찍고 내려오길래 샀거든요. 네. 그랬더니 더 내려오네요. 근데 뭐 그나마 지금 다시 40만 원에 근접한 흐름이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요. 네, 야, 이게 뭐 인적 분할 그 시즌 훨씬 전에 보면 딱 1년 전에 10만 원대 있던 주식이 4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겁나지 않으셨어요? 글쎄요, 겁은 안 나요. 겁이 안 난다고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뭐 잘 오르는 거는 많이 오르잖아요. 네. 근데 근데 얘가 지금 4만 원부터 올라왔거든요. 네, 2년 전에. 뭐 2년 글쎄 2년 따지면은 뭐 잘 오르는 건 1,500%, 2,000%도 가잖아요. 뭐 이런 종목이 그렇게까지 수익을 대단히 내고 올라갈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제 생각엔 바닥 기준으로 10배쯤 올랐다고 하면 저는 거의 다 올랐다고 봐요. 네, 4만 원에서 40만 원 온 주식한테 뭘 그렇게 더 기대를 할 게 있느냐. 저는 그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네, 이번에 다행히 40만 원, 42만 원 찍고 뭐예요? 10만 원 이상 부러졌었잖아요. 30만 원 네, 깨졌다가 지금 기사회생에서 올라오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제 생각엔 이거 거의 마주보기 정도 42만 원 정도 하면 네, 쌍봉 치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라고 좀 판단들기 때문에 네, 이걸 뭐 50만 원 내지 뭐 심지어 한 6, 70 보고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그 정도까지 올라갈 주식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네, 4만 원에서 10배 정도. 그러니까 이 과거 그래프를 보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뭐 정말 말씀대로 아주 특별한 건 뭐 몇 년 사이에 수십 배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정말 보통의 주식치고도 정말 잘 간 주식이 평균적으로 10배 올라가면 정말 거의 사이클이 끝난다고 보거든요. 근데 네, 이 주식은 2년 전에 4만 원이었다가 지금 42만 원을 찍었으면 10배, 흔히 말해서 시장에서 그 유명한 누구라도 사고 싶다라고 하는 텐베거라는 어떤 그 10배 오른 주식이 된 주식인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얼마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의심을 하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과거 데이터를 무시하고 최근에 아마 분할 전에 제 생각에 한 20만 원대 사셔가지고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파신 경험치가 있으셔서 그래서 아마 이 주식은 사면 올라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웠지만 2년 전에 분명히 낮은 가격에서 엄청나게 올라왔던 경험치를 얘는 이미 굉장히 길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는 기업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물론 우주 쪽도 하지만 방산 쪽을 또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뭐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돼서 뭐 각국이 방산을 더 늘린다고도 얘기하지만 또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잠깐 소강 상태로 가거나 휴전을 하게 되면 방산과 관련된 이슈들과 관련된 종목들은 일시적인 급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네, 것들 감안하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다행히 지금 올라오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트럼프 취임하기 전 20일 전후에서 만약 40 한 1, 2만 원대 흐름이 나오게 되면 비중 갖고 계신 거는 상당히 조금 정리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전화 상담까지 해결해 드리고 왔는데요. 대표님 첫 번째로 유튜브 종목 창에 들어온 종목은요. 네,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 최근에 또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오늘은 그래도 시세 나와주면서 6만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상승룸도 열려 있을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근데 제가 봐서 이거는 참 이게 얘기 뭐 물어보시면 좀 희망적으로 얘기를 드려야지 맞는데 네. 사실 고민 상담하시는 종목이 희망적이라면 주가가 미리 알아서 반영이 됐겠죠. 네,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데 쟤는 왜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한번 이렇게 그 종목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배경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드리는 거고 간헐적으로
정말 안타깝고 아까운 종목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든 살려야죠. 뭐 제가 뭐 추매가 가능하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종목도 있고 안심하고 놔두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으니까 제가 100% 예, 엄청나게 좀 자극적으로 안 좋게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롯데케미칼은 솔직히 되게 이제 아픈 손가락이에요. 사실 한 3년 전만 해도 뭐 이보다도 더 좋은 주식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네. 좋았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뭐 진짜 말 그대로 좋은 주식의 대명사였는데 돈도 엄청나게 버는 그러니까 30만 원 같겠죠. 근데 지금 6만 원. 왜 5분의 1 토막이 났을까? 네. 그 사이에 이제 많이 업황이 변하고 사실 옛날에 유행해처럼 누구 때문이야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이게 다 중국 때문이죠, 사실. 중국이 엄청나게 관련되는 제품들을 많이 생산해서 과잉 생산해서 덤핑으로 넘기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생산성을 못 맞추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뭐 그룹에서 얼마 전에 뭐 롯데타워까지 보강을 해가지고 신용 보강을 했으니 이거는 그거거든요. 되게 아픈데 병의 치료라기보다는 너가 사는 주변 환경을 엄청나게 청소를 해주고 신선한 공기를 넣어줄게 이거는 됐어요. 자, 그걸로만 사람이 살 수 있는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어떤 그 밀폐된 공간에 갇혀 있는데 맛있는 거 먹여주고 신선한 공기는 계속 유입이 되면 그냥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만 난 찌그리고 살고 있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느냐 그런 시각의 생각이 좀 갑자기 나오는데 어디로 지금 박스권을 돌파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없단 말이에요. 업황이 지금 그러니까 조금 과한 얘기인데 그 방 안에 들어있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세상에서 너가 꼭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엄마 아버지는 부유해서 먹을 거 맛있는 거 엄청나게 넣어주고 있어요. 방에다. 네. 먹고 사는데 당장은 문제가 없죠. 그렇겠네요. 근데 밖에서는 이 사람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좀 이루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사람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조금 넘어갔다고 하면 널리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뭐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숨 쉬다 보면 세상에서 언젠가 널 알아줄 거야 이런 거죠. 살려놓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업황이 빨리 돌아서 너가 갑자기 인기남이 될 것 같아. 이건 아니에요. 좀 시간이 충분히 걸릴 거란 얘기죠. 끝. 알겠습니다. 이렇게 롯데케미칼까지 또 현실적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다음 종목은 또 어떤 상담을 해주실지 다음 상담 역시 대표님 유튜브 채팅창으로 언급된 종목이고요. 네. GS건설입니다. GS건설 어제보다 오늘 상승폭을 더 키워가는 모습인데 건설주들 올해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GS건설 앞으로 어떤 흐름 펼쳐질까요? 건설주는 옛날에 이제 어느 좀 중견 그룹 하나가 파산 신청 들어갔거나 뭐 흔히 말해서 망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동반 위기를 느끼죠. 저 정도 급이 파산 신청 들어가면 저 아래 급들은 얼마나 지금 심한 지경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어제 밤에 꽤 옛날에 명성을 날렸던 건설 하나가 지금 파산 신청 들어갔죠. 뭐 흔히 말해서 63 빌딩을 지은 건설이다 이래가 유명했던 옛날 신동아 건설이라고 있는데 네. 그게 뭐 그렇게 됐답니다. 물론 GS건설은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상위에 랭커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지경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작년도 재작년도부터 PF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했던 건설사들 중심으로 해서 우발 채무가 상당히 많이 잡혀 있고 뭐 PF 쪽으로 지금 손실이 큰 부분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일부 지역에는 이제 집값이 뭐 과하게 올랐다는 얘기들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미분양도 되게 많습니다. 그건 결국 지어도 물론 이렇게 브랜드 있는 애들이야 좀 되겠지만 약간 중견 건설사들은 지어도 분양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건설 경기는 지금 안 좋아요. 근데 다만 이게 한 2년 정도 지나면 건설사들이 하도 안 지어가지고 2년 지나면 새 집이 많이 부족할 거야 이런 얘기들은 나옵니다. 네. 근데 그때까지 건설사들이 버티느냐의 문제예요. 음. GS건설은 아마 버티겠죠. 그러니까 GS건설이 오늘 오른다고 생각되는 건
결국은 뭐냐? 적자 생존. 망한 기업만 아쉬운 거고 결국 남아 있는 애들이 나머지 걸 뭐 다 먹는 게임을 하는 게 또 건설주기 때문에 네. 이런 경쟁자가 떨어져 나갈수록 아마 살아나고 생존할 수 있는 건설사들은 더 입지가 나중에 좋아진다. 이런 관점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들 롯데케미칼과 GS건설까지 종목들 상담해 드렸는데요.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코스닥 진호 믹틀이요. 네, 지노믹트리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작년 2월 달에 23,300원에서 매수했어요. 네, 23,300원에요. 네, 비중은 어느 정도로 가지고 계실까요? 50%요. 50%요. 제가 네. 김동엽 대표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더 자세하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뭐 사실 가격에서 조금 올라오신 상황인데 뭐 최근까지는 사실 되게 많이 빠졌다가 예, 예, 극적으로 좀 반등을 해서 다행이긴 한데 예. 혹시 매수하실 때 어떤 목표를 갖고 사셨었나요? 이게 23년도 8월 달에 거의 1년 넘게 그때 거의 한 29,000원까지 갔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굴곡이 그 낙폭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그리고 또 12월 달 같은 경우는 12,000원까지도 빠진 적이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만회가 됐는데, 예. 이게 이제 매도를 해야 될 시점이 언젠가 싶어서 좀 궁금해서요. 매도는 제 생각에는 뭐 최근에 2년 정도 궤적을 보면 지금 제가 찍어드리는 요 가로선 예. 24,000원 정도쯤에 올라오면 하시면 네. 크게 무리수는 없는 것 같아요. 최근 고점의 평균을 이어보면 물론 네. 순간적으로 26,000원, 7,000원도 가고 뭐 3만 원도 찍었지만 네네. 그건 아주 특별한 어느 순간에 그냥 급피치를 올렸던 거고 네. 이번도 약간 이제 급피치의 양상은 있기 때문에 네. 최소한 24,000원대까지 견디시고 잘 올라가면 26,000원대 요 정도쯤에서 매도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아, 어쨌든 미국 진출 뭐 방광암이라든가 이런 네. 거 이제 빨리 진단하는 그런 진단 키트류 관련해서 아마 기술력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거가 아마 지금 급피치를 올린 게 사실 최근에 10,000원 초반까지 빠졌을 때는 뭐 주가가 완전히 엉망이 됐다가 네네. 최근에 12월 달에 이제 갑자기 급하게 올라왔는데 네. 어쨌든 뭐 관련된 이슈가 다시 재점화가 된 느낌이고 기술적으로는 24,000원 찍었다가 지금 2만 원 내까지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림이니까요. 네네. 거래량만 조금 형성이 되면 25,000원에서 6,000원 사이쯤 붙을 네.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 한번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뭐- 일일 1종목입니다. 아니. 이 종목에 대해서. 네, 암 진단 키트를 미국에서 지금 출시를 한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도 근데 그렇게 이게 알고 지금 있어요. 판매가 되고 있나요, 지금? 그거는 제가 이 시간대 가끔 얘기 드리는 건데 예, 예.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실 게 아니고 예. 회사에다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아, 그렇죠. 예, 예. 예.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네, 이렇게 전화로 들어온 상담 금양까지 해결해 드리고 왔는데요.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 문자로 들어온 상담입니다. 2차 전지 핵심 설비 업체죠, 대표님. 웰크론 한택이요. 매수가 1,250원이시라고 합니다. 네. 또 최근에 중국 배터리 핵심 기술 수출 규제 소식에 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가 흐름이 또 좋더라고요. 어제 상한가 기록하고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 앞으로 상승룸 더 열려 있을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근데 뭐 사실 예. 지금 배터리 얘기해 주셨지만 이 회사는 어제 오른 거는 네. 그 전염병이 하도 창궐해 가지고 어. 마스크를 만들다 보니까 오른 거예요. 그런가요? 마스크 관련주로 해서.
웰크론하고 웰크론 한택이 어제 네. 동시에 강했는데 뭐 웰크론 지분을 웰크론 한택이 갖고 있어서 그런가 하여튼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시너지 효과 때문에 오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오늘 이제 전염병 관련주들이 대부분 약합니다. 어제 상한가 치고 많이 올라간 섹터들이 뭐 진단키트, 또 뭐 치료제, 또 마스크 관련주도 이런 것들이 골고루 좀 올랐었는데요. 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뭐 갑자기 뭐 환자가 줄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어제 세게 올라가니까 이제 오늘은 또 좀 주춤하고 음.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난리예요. 뭐 미국은 4가지 바이러스가 지금 동시에 왔다 이래서 쿼드데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뭐 동남아에 뭐 그 홍역도 지금 뭐 유행이고 중국에서도 이름을 원인을 잘 알 수 없는 호흡기 질환이 지금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인도에서도 뭐 HMPV라고 새로운 그 호흡기 관련된 뭐 하여튼 바이러스가 퍼졌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저도 지금 감기가 심해진 거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뭐 마스크 쓰고 다니는 분들 또 기침 옆에서 막 심하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엄청나게 이제 폭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 오늘 뭐 숨고르기가 가도 뭐 내일이고 모레고 또 이제 뭐 환자가 폭증했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또 뭐 심하게 앓고 있다든지 이런 기사들이 나오게 되거나 해외에서 유행인 질병들이 또 우리나라에 한두 명이라도 보고가 된다던가 이게 참 1, 2월 달에는 얼마든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 이슈라서 물론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방역을 엄청나게 잘해서 안 오면 그만이에요. 네. 근데 만약 뭐 억지로라도 왔는데 이 사람이 검사를 해보니까 그런 어떤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 이런 게 한번 뉴스를 타게 되면 또 관련주들 세게 올라가겠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런 몇 가지 사전적인 어떤 뭐 조건들이 충족을 해야지 되는 거니까 너무 그런 운이나 작은 확률에 너무 기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뭐 글쎄요. 어쨌든 지금 독감 환자가 많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뭐 감기라든가 독감과 관련된 뭐 해열제 관련주들이나 아니면 그 인도에서 나온 그 질병 관련주에 뭐 쓰는 물질과 관련된 뭐 제약을 하는 회사들이라든 그런 거 일부 정도 이거 사실 웬만하면 그냥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기 지금은. 때문에요. 제가 봐서는 이게 뭐 사실 몇 주가 지나도 음. 관련주들 대부분이 팬데믹 때처럼 뭐 진단 키트를 많이 하거나 우리 국민들이나 세계적으로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냥 증상이 있으면 내가 감기 또는 병원 가서 알아보고 독감 요새 보니까 제 후배도 아까 몸살 나서 갔더니 독감 A라고 오. 판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그 뭐 진단 키트를 그렇게 많이 쓸 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제 또 생각에는 관련주들이 사실 어제 뭐 막 극상으로 올라가고 이런 것 자체가 너무 오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물론 앞으로 계절적으로 1월 달 뭐 미국에도 이제 한파가 온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뭐 미국발이든 중국발이든 병원에 근처에서 막 널브러져 있는 환자들 뭐 그런 사진들 나오면 또 한 번 또 올라가거든요. 그런 때라도 한번 노려서 나오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이고요. 샤페론입니다. 매수가 4,630원이시라고 하는데 또 치료제 관련주로 묶이고 있더라고요. 5거래일째 시세 잘 나와주면서 오늘도 네. 그 상승세 이어가는 오. 모습이거든요. 네. 4,600원대에 움직이는 중인데 어떻게 5,000원 돌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뭐 내길 걸어야 되나요? 네. 지금 기세는 상당히 좋아 보여요. 네. 샤페론의 기본적인 이게 사실 나름대로 약간 그 돌직구성으로 그 변동성 나올 때는 상당히 짜릿하게 나오는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사이즈도 지금 1,2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질 않아서 네. 조금만 에너지가 들어오면 아마 급등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이름이 저는 이게 연상되는 게 맨날 샤페론이요. 연상되는 게 네. 좀 샤프하다는 느낌을 자꾸 받고 이름이 저는 자꾸 연상을 하는 몇 가지 그 샤프하다. 키워드가 있는데 네. 이게 지난번 9월달 10월달도 상당히 많이 갔어요. 1,600원대에서
5,900원까지 갔었거든요. 이건 흐름이 한번 재현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4,000원 후반에서 5,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림 충분히 나올 것 같다. 다만 거래가 조금 더 붙어야 된다고 보통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9월달, 10월달 이게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거래가 적어도 뭐 한 6,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샤페론 6,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이고요. 재룡전기입니다. 매수가 58,000원이시라고 합니다. 재룡전기 지금도 시세 나와주면서 49,000원대에 움직이고 있는데 전력기기 쪽이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좋지만 네. 뭐 재룡전기는 사실 뭐 심하게 이제 부러진 종목이죠. 사실 뭐 엄청나게 갔다가 예, 10,000원대 초중반에서 10만 원 찍고 나서 지금 반가격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실적은 이제 당연히 앞으로도 몇 분기 이상 계속 꾸준하게 나온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차차적으로 느는 비율이 아무래도 감소하거나 정체를 보이면 그 순간 이제 주가는 끝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엔 이 종목은 아마 당분간 그냥 5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요 정도 선으로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재룡전기 끝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재룡전기 5만 원대를 맞춰서 대응 전략 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대표님. 네. 인탑스고요. 네. 19,7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네. 인탑스 또 로봇 관련주잖아요. 로봇 관련 주죠. 네, 제가 또 올해 새해 첫거래일부터 로봇주가 급등하면서 떠오른 네. 분이 김동엽 대표님이셨거든요. 음. 작년에 또 저와 함께 와우넷 그 얘기를 스페셜 어제 제가 진탕하면서 네. 어제 로봇 춤을 엄청나게 췄는데. 정말요? 네. 와우넷 스페셜 때 작년에 같이 네. 함께 했을 그렇죠. 때 우리 네, MC님한테 명언을 남겨주시고 가셨잖아요. 네. 로봇처럼 투자해라. 로봇처럼 투자해라 네. 그랬죠. 근데 네. 딱 새해 첫 거래일부터 로봇주들이 맞아요. 부상을 하더라고요. 새해 첫날 네. 로봇주들이 뭐 10% 이하로 올라가는 게 없을 정도로 급상승을 많이 했던 첫날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게 로봇주가 앞으로 어떤 시세를 보일 거냐를 단초적으로 보여준 건데 로봇주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로봇주가 뭐 대단한 게 있느냐라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이 가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모자라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주인공격들이 되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 그게 지금 뭐 레인보우가 당연히 대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삼성의 로봇주인데 뭐 아무리 이제 실적이 안 좋아도 삼성이라고 하는 마크 자체가 주는 게 아마 5조치는 될 거예요, 최소한. 네, 거의 뭐 다른 가치가 이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네. 브랜드 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강한 거고 뭐 LG향, 포스코향, 또 뭐 SK온향, 또 다른 뭐 LS 일렉트릭향 여러 뭐 대기업 성격의 이제 종목들로 분산돼 있는 로봇주들도 있고 아직 독립 뭐 로봇주들도 있는데 하나둘씩 좀 중견 그룹 이상의 어떤 대기업들 성격의 종목들을 만날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로봇주는 어쨌든 지금 당장 실적이 없는 거지만 앞으로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시각이에요. 근데 인탑스는 제 생각엔 그래요. 저 약간 이거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런가요? 옛날에 되게 좋아하고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뭐 믿음을 가지고 회사가 정말 돈을 잘 벌었거든요. 재작년인가 한 해에 1,000억 벌고 이랬어요 회사가. 네, 그래서 되게 좋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로봇은 아닌데 로봇과 유관된 어떤 사업을 하는 것 치고는 제일 견실하다. 예, 회사도 깨끗하고.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뭐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지만 네. 회사 경영자가 너무 깨끗하고 회사가 회사가 너무 투명하게 경영되면 주가가 못 써요. 못 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주가 많이 올라가는 애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어떤 건가요? 조금 불투명한가요? CEO가 증권회사 출신이라는 거. 오. 뭐 저도 증권회사 출신이지만 네. 왠지 증권회사 다녔던 사람들이 와서 CEO를 맡으면 뭔가 좀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캠페인을 걸 것 같은 느낌들이 그렇겠네요. 있거든요. 네. 왜냐면 맨날 주가만 보던 사람들이 와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 주가에 얼마나 신경을 쓰겠어요. 근데 엔지니어 출신이거나 뭐 이런 분들 자수성가해가지고 사업 차리신 분들은 솔직히 주가에 큰 그거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나는 회사를 잘 되게 만드는 것만 하면 돼. 그럼 주가는 알아서 따라오는 거지. 네. 이런 분들한테는 흔히 말해서 벌과 나비가 꼬이지 않는다는 거죠. 주가가 심심해요. 그런 애들은. 그 대표적인 전 기업으로 인탑스를 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고 그런 거에 반어법이에요. 회사는 정말 저는 인정할 만큼 좋은 회사인데 주가가 영 탐탁치 않은 거는 그만큼 정도 경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타스 전망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세 더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들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은요, 대표님. 네,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네. 솔루스 첨단 소재. 오늘은 또 그래도 시세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뭐 워낙 낙폭이 이 녀석도 큰 회사라요. 네. 지금 뭐 바닥을 7,000원대 중반에서 쳤는데 올 여름에 얘가 23,000원이었으니까요. 그런가요? 예, 굉장히 거의 한 많이 3분의 1 떨어졌네요. 토막 정도까지 내려간 기업이라서 네. 사실 이 기업도 어느 정도 가격대로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많이 부러졌어요. 예, 많이 부러졌는데 실적도 이제 이번 올해만 보면 상당히 안 좋았고요. 많이 좀 적자가 누적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격대가 이렇게 내려온 게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좀 냉정한 현실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올해 컨센서스는 일단 영업이익 적자 부분이 작년도에 500억에서 올해 한 20억대 정도로 일단 예상이 되는 만큼 뭐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 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라면 뭐 지금 사실 많이 부러졌는데도 한 6천억 정도 시가총액이 과히 뭐 싸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기분 컨디션 좋을 때 한 15,000원 정도 내외에 기본적인 가격대 흐름이 나오던 종목이니만큼 제 생각에는 한 1조 정도 내외 흐름이 나오는 게 정상 레벨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한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 그 정도 가격까지 올라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올 봄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목표가 12,000원에서 13,000원 선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주가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저희 유튜브 채팅창으로 언급된 종목이고요, 대표님. 네, 아까 이수페타시스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을 해주셨던 기업인데 네. 제이오입니다. 네, 제이오 391제 시세 나와주면서 오늘도 빨간불 켜는 모습이거든요. 네. 제이오는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글쎄 이거를 뭐 제가 분석한다기보다는 네. 이수페타시스 경영진이 이걸 왜 그렇게 사고 싶었을까? 네. 우리가 모르는 무슨 매력 덩어리인가 이제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잖아요. 왜 그렇게 인수하고 싶어 했을까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길을 쓰고 아까 이수페타시스가 분봉이 지금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생겼어요. 갑자기 한 보합권이 있던 게 지금 5% 좀 빠졌거든요. 아마 뭐 소액주주하고 오늘 만난다고 제가 일정을 알고 있는데 안 만나는지 아니면 만나서 포기를 안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건지 솔직히 잘 모르죠. 그 중간에 있었던 버전은 모르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게 좀 한계가 있는데 아마 주가가 내린다고 하면 회사에서 뜻하지 않게 유상증자 어떤 부분을 포기하지 않고 나 해볼래 끝까지 그렇게 주장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네. 이렇게 지금 급락을 만약 분봉을 한다 그러면 회사가 우리 지금 시장에서 아니면 소액주주들께서 예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포기 안 하고 유상증자 기어코 해가지고 제2호 인수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엔 뭐 구체적인 얘기는 지금 표면화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조심스럽게 약간 시장에 그동안 한 2, 3일 동안 기대값을 좀 망쳐버린 그런 코멘트가 나온 건 아닌지 그렇게 좀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채팅창으로 언급된 종목들 솔루스 첨단 소재와 제이오까지 상담 해결해드리고 왔는데요.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네이버 21만 8천 원 100%요. 네, 네이버 매수가 21만 8천 원에 비중 100%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제가 김동엽 대표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더 자세하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원래 성향이 한 종목 몰빵 스타일이신가요? 아니요, 원래 35만 원에서 물타기 해서 내려온 거예요. 다른 거 다 팔면서 결국 이쪽으로 다 옮겨가신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여유 자금 있어서 예. 물타기를 한 거죠. 아, 다른 거 다 팔면서 결국 이게 뭐 이중으로 뭐가 멘트가 아니요, 나가네? 그렇지는 않. 어쨌든 지금 21만 원대 평균 가격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네, 네. 제 생각에는요. 네. 방송 소리 그 추가로 전화로 들리시는 거 말고 나머지는 좀 볼륨을 확 내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음성을 끄고요. 지금 핸드폰만 하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네. 네. 자, 이제 정리가 된 것 같고, 저는 네이버는 어쨌든 진득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단가를 엄청 낮추셨잖아요. 네, 예, 뭐 더 낮춰서 지금 20자 이하로 갖다 놨으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네.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다고 보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바라는 게 이거예요. 사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물론 막 가용 자금이 뭐 한국은행급이다 이러시면 걱정이 없겠지만 사실 고점에서 잡고 나서 이거를 팔지도 못하면서 마이너스 한 뭐 50, 60 나올 때까지 하시는 분들도 사실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여유 자금이 좀 있으신 탓에 30만 원대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제 물타기라는 방법을 통하셨는데 21만 원까지 가격을 낮춰놓으셨으니까요. 네, 뭐 물론 15만 원까지도 갔다가 뭐 그때야 이제 좀 거리가 먼 거였지만 지금 20만 원 기준으로 보면 10% 안쪽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제가 가끔 제 개똥 철학으로 말씀드리는 게 10% 이상 빠질 때 버틸 자신 없으면 빨리 파시는 게 1번이고 네. 두 번째로는 버틸 여력이 있으시면 마이너스 9.9에다가 묶어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원찬스에 두 자릿수 한번 나오면서 아니면 2, 3일 동안 오르면서 한꺼번에 그 내가 산 평균 단가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찬스가 가다 보면 한두 번은 꼭 생기기 때문에 그런 네. 걸 위해서라도 9.9로 맞춰 놓으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청자님은 그런 케이스에 해당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정도 뭐 21만 원대 중반도 한번 최근에 간 적도 있습니다만 네, 이번 흐름은 조금 높아진다고 하면 한 23만 원까지 갈 것 같거든요. 23만 원이요? 네, 그 정도까지 저는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오고 로봇이라든가 미래 비전이 상당히 있는 회사인데 언제까지나 뭐 플랫폼을 한다는 이유로만 뭐 매도당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네, 네, 지금 흐름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 23만 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24만 5천 원 요 정도까지 아이고 뭐 이렇게 놀라세요. 예. 다른 분들은 10만 원짜리인데 15만 원 간다 그래도 전혀 안 놀라시는데. 네, 어쨌든 저는 네이버는 지금 약간 카카오랑도 조금 결이 다르다고 보고 네, 저도 일단 그렇게 알고 윗방향을 잘 탔다고 보기 때문에 네, 시간이 조금 해결할 문제지만 기어코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하지 말고 네. 한 봄 정도까지만 기다리시면 아마 그 안에 결과물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1차로 23만 원까지 볼까요? 네, 그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전화 상담으로 들어온 네이버까지 종목 상담 해결해 드리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유튜브 채팅창으로 언급된 종목들 대표님 상담 하나씩 진행을 네. 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 언급된 종목은 마녀공장입니다. 네, 지난해 또 화장품 수출액이 사상 첫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아모레퍼시픽부터 화장품 관련주들 시세가 참 잘 나와줬는데 네, 마녀공장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 주가 상승 어떻게 될까요? 뭐 마녀공장은 얼마 전에 사모펀드가 대주주분 51%를 1,900억에 인수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사실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 측면으로는 뭐 어떻게 보면 시세가 이제 끝났다고 보면 돼요. 뭐 사모펀드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많은 미용기기류나 뭐 화장품들을 이제 취해가지고 네. 한 3년 정도 내외 정도 이제 키워가지고 더 비싸게 파는 것들을 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마녀공장은 지금 얘를 51% 지분을 1,900억에 샀다라는 건 전체 볼륨을 3,700억으로 인정을 해줬다는 건데 지금 오늘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2,800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사모펀드가 51%를 미쳐가지고 50%나 더 주고 산 거냐?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봐서는 지금 한 1,000억 정도 더 올라가야 이제 사모펀드가 상가격하고 가격이 좀 맞을 수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거를 이제 상장을 유지할지 아니면 뭐 공개 매수를 해가지고 상장 폐지를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제 생각엔 유지를 하면서라도 뭐 걔네가 산 가격대 기준으로 보면 제 생각 장기적으로 3,700억에 해당될 만큼의 가치를 보고 51%를 질렀으니까 이걸 엑시트하기 위해서는 보통 뭐 다 올바르고 좋은 의사결정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보통 두세 배 올리더라고요. 뭐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한 2, 3년 놓고 두세 배 올라갈 거야 이렇게 보면 뭐 못할 장사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그렇게 사간 어떤 깊은 뜻에 대해서 물론 단편적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지만 어쨌든 사모펀드가 동사뿐만 아니라 많은 그 미용기기류 사가고 나서 미용기기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들을 했어요. 크기도 했고 클래시스라든가 뭐 많은 업체들 사모펀드들이 엄청 다 주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왜 그래?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하다못해 뭐 나중에 배당으로라도 뭐 빼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적을 계속 꾸준하게 해 가기 때문에 사가는 거거든요 비싸게. 얘도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어저께 급등하기 전 가격으로 50%더 주고 산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정도 가격이 어떻게 보면 걔네 사모펀드의 입장에서는 훨씬 세일하고 있는 거죠 지금이.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한 2, 3년 기다리실 생각으로 마녀공장 정도는 들어가서 한번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그럼 말씀드리고 지금 싶어요. 신규 진입해도 제 되는 생각엔요. 구간. 예, 지금 그러니까 뭐 어떻게 운이 닿아가지고 한 14,000원대 사신 분들은 정말 이제 럭키한 케이스고요. 네. 이게 이제 19,900원까지 갔을 때는 시가총액이 한 3,000억이 넘었을 때니까 조금 이제 별 이익이 없을 텐데 한 2,500억 정도 내외까지 만약 조정을 받게 되면 한 근 50%더 싸게 사는 거야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면 뭐 긴 호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녀공장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바라보신다면 현재 구간에서 신규 진입도 근데 가능하다라고. 제가 이제 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네. 어제 화장품 섹터 분명히 마녀공장이 이렇게 이제 높은 가격으로 사니까 와 그리고 나도 비싸게 사줘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딴 애들도 안 그런다. 그러니까 얘가 어저께 이제 시가가 되게 높았거든요. 네. 어제 시가가 제가 알기로 상한가였어요. 오. 왜냐하면 50%를 더 주고 샀으니까 30% 올라도 20%만큼 여유가 있어 이렇게 보는 거죠. 상출발했는데 그걸 못 지키고 음봉이 되게 길게 그렇네요.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도 이런 50% 실제 비싸게 사줬는데도 이런데 아직 말도 없는 애들이 뭘 주가가 올라가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저께 아침에 마녀공장 올라간다고 딴 화장품주들 괜히 사가지고 얘도 비싸게 안 팔리니까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건 단발성이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채팅창으로 올라온 마녀공장까지 상담 해결해 드리고 왔는데요. 다음 종목 역시 유튜브 채팅창으로 언급된 종목입니다. 대표님, 네? SPG고요. 예. SPG 하니까 또 대표님께서 로봇주 이야기하실 때 로봇에 있어서 필수 요소는 감속기다라는 말을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예. 또 감속기 관련 기업이잖아요. 네.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얘가 아까 제가 로봇주들이 뭐 주가는 막 오르는데 네. 실적은 없는 기업들 이렇게 명단을 리스트로 해가지고 그 3분기 매출액이 나오는 순서부터 이렇게 6개 종목이 있었는데
제일 위가 SPG였어요. 오. 이거 말 그대로 얘는 분기 매출이 한 900억 정도 나와가지고 네. 아까 SBB가 18억 나온 거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하죠. 물론 그렇네요. 덩치도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절대량으로 보면 SPG만큼 로봇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종목치고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기업이에요. 얘는 딴 애들은 몇십억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래도 실적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드리고요. 말씀 그대로 감속기이기 때문에 원가의 한 30에서 40%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동사는 꾸준하게 어떤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얘는 별로 조정 딥하게 안 들어가고 5일선 타고 3, 4일 조정, 지금 오늘까지 3일째 조정인데 네. 내일부터는 조금 업사이드가 또 나올 것 같고 한번 양봉 또 나오고 또 3, 4일 쉬고 이런 패턴으로 로봇주들은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적이 그나마 아쉽다면 SPG가 그래도 대안이야. 비슷한 류의 시가총액 갖고 있는 다른 기업들 보세요. 실적이 뭐 5분의 1도 없는 기업들이 허다합니다. 예. 그런 거 감안해 보면 SPG가 그나마 숫자가 좀 있다라는 좀 위안이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들 마녀공장과 SPG까지 상담해 드리고 왔는데요.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한국경제TV요. 네, 한국경제TV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6,160원이거든요. 10% 정도. 아, 6,610원에 10%요. 제가 김동엽 대표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더 자세하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한국경제TV를 사셨다고요? 예. 좀 외람되지만 왜요? 금융투자가 네. 12월 달에 좀 많이 매집을 한 것 같아서 예. 기대를 하고 샀는데 갑자기 3일 전부터 폭락을 했네요. 그러네요. 뭐 기관성에서 좀 사긴 산 것 같은데 요 며칠 좀 사지 않으면서 갑자기 낙폭이 좀 생기긴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뭐 제가 이 뭐 해당되는 건물에 안자는 있습니다만 동사가 지금 주가가 이렇게 밀린 것에 대해서 뭐 정확한 해석을 해드리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실적 베이스 쪽으로는 조금 4분기 실적이 조금 기대치 미흡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네. 부분들이 좀 반영됐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악재성 내용으로 뭐 뉴스화돼서 나온 건 없었잖아요. 그죠? 지금 3, 4일 빠졌어도 근데 공시 보니까 네. 1월 2일 날 금전대회 결정이 떴더라고요. 200억 정도 대여 결정. 예, 그리고 예. 12월 23일 날 그 소액주주 그 지분 줄어든 거? 소액주주요? 네, 농부님. 아. 그게 근데 2, 3일 전에 발표된 건 아니실 거잖아요. 예. 네, 뭐 그게 근 한 달 전에 나온 거라고 하면 지금 최근 2, 3일 급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 원인을 몰라서 이거를 네, 지금 마이너스 10% 정도 되는데 예. 비중을 늘려야 되나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되나 헷갈리네요. 늘리실 여력은 있으세요? 이게 현재 비중이 크진 않거든요. 네. 한 10% 정도 된다니까. 네. 그래서 추가로 늘린다면은 언제 늘려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지금 이 정도에서 정리해야 되나. 전문가님도 항상 10%를 기준으로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저는요. 예.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선생님 혹시 한국경제TV 자주 보세요? 아, 가끔씩이요. 그러면 이런 아까 제가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한 2번째 안내드렸는데 그 이번 주에 있는 그 연초돼 가지고 하는 그 설명에
이런 거 혹시 와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비슷한 경험은 있었어요. 아, 한국경제는 그러세요? 아니고요. 다른 네. 회사. 아니 제가 뭐 사실 좀 난처하실 수도 있고 뭐 지역적으로 멀 수도 있지만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뭐 사실 한국경제TV의 수입의 원은 전문가들의 활동들의 어떤 그 역량에 상당히 좀 많이 그 좌우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작년도 하반기 때 시장도 좀 별로였고 이랬다고 하면 연동돼서 흐름이 조금 보수적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이번 이제 25년도 돼갖고 시장도 어느덧 좀 활짝 피면서 이번 주 토요일 날인가요? 네, 이번 주 예, 토요일입니다. 예정돼 있는 그 뭐 초대 설명회 같은데 진짜 한번 200명 중에 한 분으로 신청하셔가지고 와서 보셔서 그 열기를 갖고 한번 느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때 오셔가지고 야, 이분들 설명도 잘하고 오신 분들 뭐 보시는 관중의 열기라든가 뭐 가입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넌지시 보시면서 한국 경제가 앞으로 희망이 좀 있구나 안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 보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이번 주 토요일 날 꼭 와서 왜냐면 비중이 10%인데 그게 뭐 금액으로는 제가 알 수 없으나 고민거리 정도 되실 거라고 하면 아주 적지는 않으실 비중 같은데 직접 와서 보시는 게 보통의 기업 탐방 가시는 거랑 유사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오셔갖고 한번 그 설명회 같은 걸 들어보시는 걸 권장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예, 고민하겠습니다. 네. 오신 다음에 결정 그렇게 하셔서 예. 진짜 생각이 나시는 대로 행동하시는 게 제일 정답이에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갑자기 이런 일이 이렇게 밀리면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지금 이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이럴 때 전화 통화가 안 돼요? 아니 이렇게 상담할 때도 없을 때 와, 근데 이 종목은 어디도 상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종목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예. 저 같으면은 이유를 모르고 내릴 때는 가장 리스키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더 여력이 없거나 아니면 의지가 생각이 없으면 나올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